갑자기 막 떨리는데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호수아반에 있는 정의태 형제라고 합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간증 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안내 드리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제가 빨리 마인도어 이사장을 내려놓는 게 꿈입니다. 나도 커서 마인도어 될래요.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도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시기에 저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 좋은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행히 이제 잘 성장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저도 성인이 되고, 그래서 나와 같은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소년들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청소년 관련 공부도 하고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관련 청소년들 같이 캠프도 하고 같이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오다가 이런 좋은 혜택들을, 이런 좋은 어른들과의 경험들을 좀 교회가 청소년들도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이 좋은 경험을 어떻게 더 사회 밖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한 두세 번 만났을 때쯤에 어떤 한 여학생이 나도 커서 마인도어 될래요. 마인도어 어른 친구들이 돼서 저와 같은 청소년들 만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의 비전을 머지않아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저희 비전이 오늘의 청소년이 내일 어른 친구, 세대를 이어가는 섬김의 사이클인데, 이 아이가 정말 커서 성인이 돼서 또 다른 청소년 어른 친구가 되어준다고 생각이 하니까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만남, 그때 아이가 해줬던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의 꿈은 제가 빨리 마인도어 이사장을 내려놓는 게 꿈입니다. 지금 저희 마인도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달려갈 거고,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이사장직을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젊은 분한테 빨리 넘기고 저는 아이들과 그냥 뒹구는 일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 꿈입니다. 저희 마인도어는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정 있는 마음으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인도어는 아이들과 함께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리고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저희도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애정의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커나가고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더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세요. 이거는 말로 안 되는데. 어른도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친구 같은 어른 친구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도어 어른 친구이고요. 마인도어 내에서 재정 또는 웃음을 맡고 있는 조앤입니다. 청소년의 어른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을 하기 전부터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그런 청년들이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어린이들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캠프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 마음에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말로 안 되는데. 같이 부대끼면서 몸개그나 아니면 말, 상황에 맞는 그러한 멘트들이 조금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같이 놀아주면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나 말들이 아이들은 좀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야외에 갔었던 일이 제일 생각에 남아요. 하루 날을 잡고 미술관에 가서 2명씩 짝지어서 같이 미술 작품도 보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또 그 미술관 갔다 와서 또 이제 떡볶이도 먹으러 갔었거든요, 같이.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아이들과 더 많이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이 기억에 남고, 또 한 가지 또 얘기해도 되나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아이들과 이제 마지막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좀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슬프게 보내지 말자, 슬프게 헤어지지 말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으니까 이제 이 만남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을 둬 했었는데 아이들도 마냥 슬퍼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그 편지처럼 써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그 친구들의 편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놀아요 라는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그게 이 친구도 다음에 나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또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후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어른도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다,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느꼈던 것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친구 같은 그런 어른 친구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시 얘기해도 될까요? 네. 바로 그냥 이어서 얘기하면 돼? 질문이 뭐였죠? 하고 싶은 말, 맞아. 잠깐만요. 여기 어디 써 있었는데? 예, 저희 그 마인도어 사회적 협동조합에 2명의 이제 그 팀원입니다. 한 명은 저 이사장이고 한 명은 이제 재정을 맡고 있는 팀원입니다. 지금 저희 총 그 활동하는 인원은 7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받으신 저희 브로셔 보시면은 그 이제 9명의 조합 팀원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그 요구할 때만 해도 청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을 만들어 놓은 그 이제 백도현 형제도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처음 모였을 때가 저희가 18년도에 이게 횟수로는 4년 전이기 때문에 코로나 2년 이렇게 훅 지나가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단어는 익숙한데 어떤 건지 아마 잘 모르시지 않을까. 또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는데 정책은 폈는데 그걸 실제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그 개인들이 모여서 그 일을 목적으로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보육원에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분은 미술치료 상담인데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명분입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제 일반인들이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야기도 이제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했는데 이제 구성원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생생캠프, 새생명 새생활 캠프라고 1년에 2번씩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년에서 10년 이상 다 이제 그 섬겼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 마음을 잘 알고 또 본인들의 비전도 서로 다 각자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비슷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마인도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는 지인과 이걸 만들었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그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 이제 거기 선발이 됐었는데 이게 사람이 동상이몽이라고 이제 결과는 하나인데 꿈꾸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랑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랑 서로 이제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18년도에 그 5월 달쯤에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이건 당신 혼자서 하시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됐죠. 그때 사실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상실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나름 많이 준비하고 또 어려운 그 선발 과정도 거쳐서 선발되고 그 선발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럼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근데 뜻이 달라가지고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고3들이 열심히 수능 시험을 쳤잖아요. 수능 준비를 해서 그 고등학생 생활을 열심히 보냈는데 시험 당일날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수험생의 상실감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상당히 다운되어 있었을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갑자기 그 유에리 자매를 저한테 딱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같이 그 생생캠프라는 걸 통해서 같이 이제 하면서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에리 자매한테 그때 당시는 이제 상계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동수원 교회에 있습니다. 집이 이제 수원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뭘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얼마 전까지 한 일주일, 2주일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계속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 교회 밖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하니까는 당연히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되물어서 하는 방법은 충분히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었던 게 굉장히 큰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 가지고 이거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고
하면은 되는구나. 실제 됐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마음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 막상 다 되고 나서 주님이 못하겠다 막으시니까는 이게 영적으로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 삶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청년들은 각자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한 청년은 혼자서 이제 그 소년원 수감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있는 청소년들 이제 미술치료 상담해주고 이런 일도 하고 있었고 또 한 청년은 이제 대학생인데 이런 사회봉사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대학생 때부터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혜리 자매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각자가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각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저를 바닥에 떨어뜨리시고 다시 제 생각을 주님 가운데 모아주시고 그 생각을 주위에 있는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인들을 불러 모으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잘 돼가지고 이것도 하는 과정이 제가 그 기존에 했었던 그 팀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컨설팅을 받거든요. 컨설팅을 받는데 내가 마지막 컨설팅은 참여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컨설팅을 딱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해에 뽑아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이제 유혜리 자매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시작되니까는 한번 신청해서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 교육 프로그램 한번 신청해봐라 하니까는 바로 또 이게 접수가 돼가지고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 5월 달부터 뭐 계속적으로 이게 꼭 주님이 이렇게 그 다음 프로그램은 이런 거 있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너무 누가 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과정들이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반에 선발될 때 이제 수능 시험으로 치면은 수시에 합격이 됐습니다. 원래는 정시에 보통 경쟁률이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데 뭐 작으면은 한 뭐 1, 20대 1, 뭐 20, 30대 1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빡빡한 경쟁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경쟁 없이 그냥 수시로 먼저 선발이 돼 버려 가지고 저희들도 너무 놀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 뒤에도 수많은 일들이 저희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뭐 행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공직의 어떤 일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는 저희가 교회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뭐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에서 했었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 그것도 그냥 일반 청소년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아니면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전해주고 싶은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예,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 마인도라는 회사를 만든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그 보육원에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것인데 대내적으로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보육원이나 뭐 학교 밖 청소년들, 뭐 아동 보호시설, 지역 아동센터 이런 쪽에 있는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 사실 이런 활동은 종교성을 띠고 하면은
좀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쉽게 접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 목적이 있고 대내적 목적이 있는 건데, 일단 가서 그 학생들한테 그냥 베풉니다. 그냥 뭘 베푸느냐? 사랑을 베풉니다. 사실 물질적으로는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풍족합니다. 지원도 잘 받고 또 다른 어떤 외부 기관에서 기부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규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자체에 대한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그룹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또 서열이 있잖아요. 또 나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열에 따라서 뭐 맞기도 하고 뭐 따돌림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학생들을 만나면은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 학생들을 만나는 첫 번째 목적이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걸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미술 치료라든지 놀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프로그램 기획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육 시설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들도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일이다 보니까는. 근데 그 일을 누군가가 와서 대신 해준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보육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같이 교통하고 하는 게 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욱 이제 보육원에서 이런 필요와 또 저희가 또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 만났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TV나 아니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과격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또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애들인데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니까는 얘네들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교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어떤 한 학생이가 저도 이런 마인드워 같이 하고 싶다, 이런 학생도 실제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이 받았던 그 사랑, 이게 뭐냐,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주냐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저희는 그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저희한테 허락하신 일까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진짜 저희가 주님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대가 없는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그 사도 바울님을 굉장히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큰 숙제를 내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상상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거운 숙제를 주고 가셔가지고 좀 되게 부담스러운 분인데,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분의 마음이 어땠던지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든 뭐 다른 어떤 단체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외부에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회사고 일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내야 되고 그 생산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챙겨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하고 저희 외에 수많은 기관이나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저희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너네는 생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할 수 있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이 일은 이 일대로 하고 저희의 생계는 또 저희 또 직업을 가지고 또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거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뭔가를 바라고 한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담을 줄까 봐 초막 치는 일을 배워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일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고 그게 많아야지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또 다 똑같이 나눕니다. 10,000원이 생기면 10,000원을 다 똑같이 나눕니다. 이런 그 구조 자체를 이제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저희와 비슷한 형태의 회사들이 저희들을 더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또 저희들만 하기에는 또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으시다면은 전국에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일은 한 2-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희 그 유에리 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있는 거를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법인을 설립한 거는 2019년 12월 달에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년 사업을 딱 하고 2021년도에 저희가 공익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익법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같은 그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회사와 동일한 그 격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후원자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런 보육원을 찾아가고 아동센터를 찾아가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좀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받은 건데, 회사를 어떤 형태의 회사를 만들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6개월 이상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법인을 세워야지 그 사회적 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원하는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 영리 법인을 세우자니 저희하고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 법인을 세우자니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규모나 이 업력이 너무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저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형태는 그 비영리 형태인데 저희가 막상 법인을 세우자니 영리 법인을 세워야 되고, 이런 걸 막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지인분이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분이 연락이 와서 그 기존에 하시던 일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시냐 하면서, 그럼 회사는 세우셨냐 해서 이런 이유로 어떤 회사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는, 그러면은 협동조합을 세우셔라. 비영리면서 그 영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는 이제 진흥원 쪽에서도 협동조합 세우는 게 좋으시겠다. 이거 가야 되고, 이게 저희가 꼭 필요할 때 그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이상하게 오게 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해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영리와 비영리를 하게 되고, 그 중에 또 일부는 후원금을 받아서 회사가 또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서시면 됩니다. 저희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청년분들이 새로 이제 회사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지역에서는 분점 내달라고 연락 온 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규모가 안 돼서 이렇게 분점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조합, 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시고, 조합원으로서 이제 직접 활동을 하셔도 되고, 뭐 후원을 하셔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는 이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 지팡이 들고 있어라. 내리면은 지고 들고 있으면은 이긴다. 하니까는 이제 일단 전쟁을 시작했는데 힘드니까는 협업하지 않습니까? 아론하고 훌하고 같이 이제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은 해야 되니까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실제 전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저희하고 형태가 너무 비슷한, 너무 자의적인가요? 저희하고 너무 형태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다 인도해 주시는데, 단지 저희가 그걸 잘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고 이해를 잘 못하고 했었던 부분이 또 크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다들 이제 생생 캠프에서 교사로서 이제 헌신하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보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교회에 오지 않는 애들은 이걸 어떻게 경험하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소년원에 가고, 누구는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누구는 그런 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각자 다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밖에 있는, 특히 이제 보육원에 있는, 정말 저희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그런데 가정에서 애들한테 충분히 말씀 전하고 사랑을 주고 케어하고 해도 교회에 남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춘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얘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아마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걱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야를 이제 저희가 고아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도 가장 필요로 했었던 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지는 그 관심과 사랑과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기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선뜻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뭐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훗날에 또 누군가는 또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그 누구한테 도움 없이 저희가 정말 개척자 정신으로 매일매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족적을 남겨놓으면은 혹시나 지금 또는 5년 뒤, 10년 뒤 훗날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혹시 우리 모임 안에 이런 일을 해본 분이 안 계신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최소한 그분은 저희들을 가는 이런 처음 가는 길은 걷지 안 걸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또 저희가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은 만큼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지금 시작하셔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희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 좀 더 기대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꿈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는 그렇게 저희와 함께 있었던 학생들이 청년이 될 거고 또 그 청년들이 다시 이 사회적 기업으로 와서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거를 그 보육원 아이들한테 본인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와 함께 그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그게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은혜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사회라는 그 허들 높은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청년들보다 조금 더 시간들을 먼저 보냈고 사회라는 걸 좀 더 경험했고 해서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저희의 작은 경험이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더 제 개인적으로 뜻하는 거는 이 청년들이 이게 이제 정말 풀타임 잡으로 할 수 있는 직장이 돼서 다 취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대하고 충분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 취업이나 결혼이나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현실적인 부분들 고민 많잖아요.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의 기준에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 길을 가지 않지만은 저희는 충분히 새로운 길을 찾고 개척하고 개발해서 우리들만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진짜 꿈을 꾸는 청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그 앞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조지 뮬러의 5만 분의 기도응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기도응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힘이라는 걸 진짜 이 그 마인도 사회적 협동조합 이 일을 하면서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저희 회사 브로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인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뭐 홈페이지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저기 브로셔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어떤지 한번 또 함께 확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그 브로셔 뒤편에 보면은 저희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후원금은 그 계좌로 주시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가 그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발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여러 지역 교회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많이 더 소개 좀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나눠드린 봉투 안에 보시면은 그 캘리그라피에서 저희가 스티커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엽서도 2장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엽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여학생인데 완전 학교에서 문제아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문제아가 돼서 학교도 안 가고 이런 학생을 이제 유에리 자매가 이제 그 학생을 이제 그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과외를 하면서 부모님도 그 아버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는 특히 이제 아빠하고 딸하고는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딸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이제 이 여선생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그 학교는 갈 수 있게 방황은 안 하게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게 이 목적으로 이제 유에리 자매하고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굉장히 뭐 거칠고 이런 학생이었었는데 이 유에리 자매 앞에만 가면은 되게 얌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행시를 지은 겁니다. 그 소나무, 은하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삼행시를 가지고 우리 이거 엽서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도 되겠냐 해서 오케이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린 거고요. 그리고 큐브도 받으셨을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큐브입니다. 이렇게 여시면은 안에 메모지랑 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